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옆으로는 홍콩의 유명한 맛집과 상점이 몰려있는 소호거리가 있죠. 에그타르트로 유명한 타이청 베이커리를 포함해서 맛집들이 몰려있어 이 근처가 유명 관광지가 된 모양입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전체 길이 800m로 해발 대략 135m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드디어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끝까지 왔네요. 이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빅토리아 피크는 높이 대략 552m로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걸어서 올라갈 만한 높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이 없다면 트램을 타시길 추천드립니다. 정상 타워까지는 길이 잘 되어 있긴 한데 오르막이라 좀 빡시긴 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 타워가 점점 멀어지는 게 이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등산하면서 데이트하는 듯한 커플한테 길도 물어보고 트램 타고 가는 사람들을 잠시 부러운 듯 바라봐 주면서 가다 보니 어느새 피크타워에 도착합니다. 걸어서 오긴 살짝 멀긴 하네요. 타워 주위로 이미 사람들이 많네요. 우선은 피크타워 내부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전망대로 갑니다.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파는 매점이랑 기념품 파는 상점이 대부분이네요. 올라갈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괜찮긴 한데 최상부 전망대까지 가봅니다. 전망대는 입장료로 75 홍콩 달러를 받네요. 대략 13,000원 정도 될까요? 표를 구매하고 들어가니 사방이 뻥 뚫린 시원한 전망이 펼쳐집니다. 특히 침사추이 쪽이 고층 빌딩과 바다가 어우러져 경치가 볼만하네요. 날씨 좋은 날의 낮 풍경도 충분히 볼만하지만 여기 전망대는 밤 9시까지 개방한다고 하니 늦은 저녁에 와서 야경을 즐기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홍콩으로 여행 와서 피크타워를 방문하지 않을 사람도 없겠지만 홍콩에 여행 오면 꼭 한 번은 방문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전망대를 돌아봅니다. 방문객들이 모두 사진 찍는다고 바쁘시네요. 홍콩섬 뒤쪽으로도 넓은 바다가 펼쳐지는데 시야가 제한돼서 그런 건지 침사추이 쪽 전망이 확실히 낫네요. 저 멀리 트램이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고 정자 같은 데서 조망하는 사람들도 제법 보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여기 산 꼭대기까지 아파트 같은 집들이 들어서 있는데 살기는 좀 불편할 듯한데 여기는 모두 비싼 고급 집들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치를 매일매일 보고 살면 좋을 듯 하긴 한데 막상 매일 보면 또 당연시 되면서 딱히 좋다는 생각은 안 들지도. 전망대 밖도 공원 비슷하게 조성되어 있고 식당이나 카페 등 편의시설이 많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산책하듯 잠시 둘러보는데 마침 저쪽에 낙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몰려있어 함께 구경 좀 하다가 시간이 늦어 이제 여기를 떠나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 전망대에는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버스 배차 간격도 훌륭하고 여러 노선을 운행해서 나름 편리하여 버스를 타고 내려가기로 합니다. 센터를 가는 15번 버스를 타는데 요금은 11.5 홍콩 달러이네요. 트램 요금이 편도 기준으로 62 홍콩 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버스가 트램에 비해서 약 6배쯤 저렴하네요. 물론 트램과 버스를 요금만으로 단순 비교할 건 아니지만 2층 버스네요. 한국에도 요즘 좀 보이던데 저는 처음 타봐서 신기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연결 통로가 좀 좁긴 합니다. 2층은 아무래도 높으니 시야는 넓고 좋은데 흔들거림이 좀 느껴지네요. 옆으로 엄청난 아파트 숲을 지나 산길을 계속 내려가다 보면 금방 도심에 도착하고 차들이 줄지어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30분 정도 왔을까요? 어느새 센트럴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리고 홍콩섬과 침사추이를 운항하는 저 유명한 스타페리를 타러 갑니다. 스타페리는 홍콩의 낭만을 즐기기 좋은 대표적인 관광자원의 하나이고 특히 밤에 스타페리를 타고 홍콩섬과 침사추이 사이를 이동하면 홍콩섬과 침사추이 양쪽 야경을 한 번에 즐기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운항하는 배도 엄청 많고 자주 운항을 해서 이용하긴 편리합니다. 선착장으로 이동해서 자동 판매기에서 탑승권을 구매하는데 요금은 2.6 홍콩 달러이네요. 하나 대략 50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천천히 배에 탑승을 하는데 승객이 생각보다 제법 많습니다. 대충 둘러보고 난간에 기대어 배 출발에 맞추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홍콩섬과 침사추이의 야경을 번갈아가며 즐겨봅니다. 한 10분 정도 운항했을까요? 금방 침사추이 선착장에 도착하고 배에서 내려서 선착장 옆에 조성되어 있는
홍콩섬 전망대로 갑니다. 밤에는 여기 앉아서 홍콩섬의 야경과 높은 건물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레이저쇼를 구경하는 것이 관광객들의 일반적인 동선 같습니다. 여기 앉아서 레이저쇼를 구경하다 보면 한국말도 제법 들을 수 있죠. 침사추이에서 바라보는 홍콩섬의 수많은 건물들이 내뿜는 불빛들이 만들어내는 야경은 무척 아름답지만 레이저쇼는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도 홍콩에 왔으면 레이저쇼도 한 번은 보고 가야 될 듯 합니다. 참고로 레이저쇼, 소위 심포니 오브 라이트는 매일 밤 8시에 펼쳐진다고 하니 시간 고려해서 동선을 짜면 좋겠네요. 옆으로 홍콩섬의 야경을 즐기면서 침사추이의 해변을 따라 조성된 길을 산책하듯 계속 걸어가다 보면 홍콩의 유명 영화배우나 감독 등의 핸드 프린팅과 조각상이 모여있는 소위 스타의 거리에 도착합니다. 멀지 않네요. 금방 도착합니다. 홍콩 영화나 배우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같이 세상 일에 무관심한 사람도 몇 분 정도는 알겠네요. 스타의 거리도 대충 둘러봤고 침사추이 시내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침사추이는 우리가 흔히 홍콩 하면 떠올리는 거의 공예급인 붉은색의 네온사인 간판, 야시장, 좁은 길 등의 이미지에 바로 부합하는 장소이죠. 뭔가 활기차고 엄청난 사람들로 붐비는 그런 침사추이를 기대하고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이게 뭐죠? 침사추이가 왜 이래요? 거리에 사람들도 별로 없고 많은 상점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간식이나 음료를 파는 가게 앞에는 손님도 별로 없고 예전의 그 사람들로 북적이고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고 영업하던 상점과 음식점들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이것도 코로나 여파일까요? 살짝 아쉬운 마음에 그냥 그 일대를 한 바퀴 돌아보고 거의 유일하게 장사를 하고 있지만 손님은 거의 없는 분식 가게에서 오징어 꼬치 하나 사 먹으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시간도 늦었고 침사추이도 예전만큼 재미없고 해서 지하철 타고 숙소로 가는데 겨우 2-3일 묵는 숙소지만 그래도 숙소가 제일 좋네요. 어느새 홍콩에서의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홍콩까지 왔으니 부족한 저에게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함을 표현할 분들은 개뿔없고 얼굴만 봐도 우라통 터지는 원수 같은 인간들 뿐이지만 간단한 선물로 홍콩 제니 베이커리의 제니 쿠키, 소위 마약 쿠키를 구매하기로 하고 제니 베이커리로 갑니다. 홍콩의 제니 베이커리는 침사추이점과 여기 성안점 이렇게 두 개 있다고 하고 마침 성안점이 숙소에서 멀지 않아 찾아갔는데 아직 문을 열지 않았네요. 문을 여는 건 맞는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하여튼 장사 좀 된다 싶은 곳은 홍콩이나 한국이나 다 재수탱이들이네요.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1시간 정도 기다리니 직원인지 사장인지 와서 문을 열어 몇 개 사는데 현금만 가능하다면서 가격은 또 왜 이렇게 비싼 건지 맛은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맛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겠네요. 선물도 샀고 귀국 전까지 홍콩의 뒷골목 주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주변의 소호거리 일대를 산책하듯 천천히 걸으며 구경해봅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길거리에 큰 시장이 열립니다. 높은 아파트 사이의 가파른 좁은 길에 재래시장이 길게 들어서 있는데 야채나 과일 등 모두 우리가 매일 보는 그런 익숙한 물건입니다. 홍콩의 이런 소위 재래시장 구경도 나름 소소한 재미가 있네요. 홍콩도 아주 간단히 구경했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센트럴역에서 올 때 탔던 공항철도를 타고 홍콩 공항으로 이동하고 간단한 수속을 거쳐 탑승구로 들어가서 비행기를 탑니다. 아쉽게도 귀국 때는 비즈니스 좌석이 아니네요. 차라리 익숙합니다. 홍콩 출장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어디로 함께 출장을 가볼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